장민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인 97년도에 데뷔해 가수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내공 깊은 가수인데요. 잘생긴 외모에 노래도 너무 잘하고 특히 저 오른쪽 두 번째 눈밑 주름에 깔려 죽고 싶다는 팬들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민호가 최근 서울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장민호는 새로 마련한 서울집에서 결혼하면 신혼생활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 장민호의 수입 또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장민호의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인천 송도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서울에 마련한 세컨드 하우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민호는 오래 무명 생활 이후 트로트로 전향 후 형편이 좋아져서 송도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그가 사는 아파트가 방송에 나올 만큼 이슈를 끌었었죠. 다름 아닌 그 아파트는 송도 809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에듀시티인데요. 장민호는 앞서 2020년 5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집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장민호의 아파트는 널찍한 거실, 잘 정리된 주방과 깔끔한 침실 등이 눈에 띄었고, 이를 본 미웃의 어머니들은 남자인데 깨끗하게 살아, 본인이 깔끔하니까 집도 깨끗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당시 방송에서 장민호 집을 찾은 영탁은 집이 너무 좋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했고, 우리 형 성공했다, 벌써 TV가 2대 아니냐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넓게 잘 빠졌고, 특히 주방 쪽 창이 커서 쾌적함이 느껴지고 왼쪽 수납장이 아주 커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거실 아트윌도 우아하고 고급지네요. 식탁 들어가는 자리 위 조명도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고, 냉장고랑 김치 냉장고 자리도 일렬 배치 구조라 특히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장민호의 생일날 인근 버스 정류장에 축하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도에 많은 연예인이 살고 있지만 장민호는 꼭 보고 싶네요. 장민호는 원래 인천 출신으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보증금 20만원에 월세 20만원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장민호가 살던 집 상태는 자고 있으면 벼룩이 자기 몸에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스터트롯 최종 6위를 차지한 이후 전성기를 맞게 되면서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 앞서 공개된 송도 아파트 같은 경우 평수는 약 34평 정도로 시가가 약 7억 원 선이라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까지 진출한 미스터트롯 탑7의 인기와 팬덤은 여느 아이돌 못지 않은데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등장 이후 행사 섭외 및 출연료에 지각 변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탑7에 올랐던 이명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억소리 나는 출연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의 행사비를 받는지 보자면 이명웅 출연료 3천만원, 김호중 2,500만원, 영탁, 이찬원, 장민호 2천만원 이상, 김희재, 정동원 2천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당 출연료는 미스터트롯 방송 직후에 공개된 행사비라서 현재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이명웅뿐만 아니라 탑7 모두 더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몸값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앨범 판매량인데요. 현재 이명웅이 발매한 앨범이 초동 100만 장을 넘겼고, 김호중 70만 장, 영탁 50만 장 순으로 어마어마한 팬덤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민호는 이렇게 많은 행사비 및 출연료를 받아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을까요? 장민호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주로 앨범 판매, 행사 출연, 방송 출연, CF 출연이 있는데요. 장민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CF 출연료의 경우에는 1년 출연료가 2억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에 2편 정도의 CF에만 출연한다 해도 4억이고, 행사를 1년에 50번만 한다 해도 10억, 앨범 및 방송 등 기타 수입 2억 정도인데 소속사와의 분배도 없는 게 장민호는 현재 1인 기획사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세금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세금으로 50%를 제외해도 순수입으로 매년 5억에서 10억은 충분히 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직후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인천 송도 쪽에 본인의 아파트를 공개했는데요. 그가 거주 중인 장민호 아파트는 송도 호반 베르디움 에듀시티로 2022년 기준으로 약 7억 원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세컨드 집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KBS 가파도를 통해 서울 장민호 집을 공개했습니다. 장민호 서울 집은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빌라인 것 같은데요. 장민호 행사비 출연료 수입을 알아보니 연예인은 뜨기가 어렵지
뜨기만 하면 돈방석 앉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가파더는 장민호의 첫 고정 예능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첫 회에서 장민호의 서울 집이 최초 공개된다고 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죠. 김갑수와 장민호는 광고계를 접수하며 힙한 부자로 벌써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배우 김갑수는 젊은 세대 못지않은 트렌디한 면모를 드러내고 장민호는 고민 상담부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며 김갑수와 찐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장민호 서울집은 본인 말로 좀 과한 집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민호가 얻은 집은 우드톤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널찍한 거실, 주방과 함께 계단 위로 올라가면 장민호와 김갑수의 방이 등장했습니다. 장민호 방에는 서울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큰 창이 있었고 김갑수 방에는 장민호가 배려한 화장실이 있었죠. 그리고 집 곳곳에서 장민호가 팬들에게 받은 액자를 비롯한 팬아트가 가득했습니다. 거실까지 장민호의 등신대가 장식돼 장민호 박물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죠. 장민호는 자신의 사진으로 집안 곳곳을 빼곡히 채운 것은 물론 김갑수의 침실에도 트로트계의 꽃사슴 뷰를 완성해 당황을 안겼는데요. 가파더 촬영장에서 처음 만난 김갑수와 장민호는 첫 촬영을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는데 방송이 끝나고 장민호가 김갑수에게 저를 뭐라고 저장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김갑수가 이미 아들 이라고 저장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꼰대력 1도 없이 남다른 친화력으로 장민호를 감동시킨 김갑수. 이 일로 장민호는 김갑수를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민호의 핸드폰에도 김갑수의 번호는 아버지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니 훈훈합니다. 이날 김갑수는 진짜 장민호의 아버지인 것처럼 아들 자랑을 쉬지 않았죠. 김갑수는 장민호를 만나자마자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했는데 장민호는 좋았던 건 오자마자 나한테 반말을 하셨던 거다. 말을 확 놓으시면서 나도 갑자기 편안해졌다라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장민호는 김갑수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보이며 서류상으로도 부자의 관계를 만들자는 뜻을 보였는데요. 김갑수는 자신과 장민호가 20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너가 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나 싶었다라고 말했고 장민호는 실제 아버지는 저와 40세 차이가 난다. 아버지가 2011년 돌아가셨는데 저희 트로트 데뷔 앨범이 나온 해였다. 앨범 나오는 걸 못 보고 한 2달 전에 돌아가셨다. 노래는 들어보셨지만 무대는 못 보셨다라며 실제 아버지의 이야기도 꺼냈죠. 이어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중고등학생 때도 같이 운동하기 힘들었다. 친구 같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고 김갑수도 형님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라며 하나가 된 마음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노지훈과 더불어 배우를 꿈꿀 만큼 멋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장민호는 왕자님이라 불리우며 민호 특공대라는 어머니 부채부대가 가는 곳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6위로 최종 마무리한 미스터트롯과는 별도로 장민호는 트롯 F4로 불리우며 우승자 못지않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장민호는 현재 일동우디스, 하이민영양제 광고 등을 맡으며 본격적인 인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장민호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하였고 2014년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수입을 벌게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행사를 돌며 다니기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결혼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 같네요. 결혼은 인기의 한창인 시절에는 오히려 눈이 너무 높아서 힘들고 이리저리 좀 깎이고 채여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없다시피 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내 짝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매이는 것도 많고 서로의 집안도 신경 써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는 솔로가 굳이 결혼할 이유를 찾기 힘들죠. 장민호는 가수 활동이 실패하고 바로 수영 강사를 하였고 전공자도 아닌데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후반을 맡았다가 오전반 어머니들의 항의로 수영장 강습의 피크타임인 오전반으로 내려가서 2년 동안 수영 강사로서 일했다고 하는데요. 잘생긴 아이돌 출신 수영 강사로 다른 수영장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장민호 씨의 인기는 어머니들에게 최고였고 그 당시 경험으로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과 소통하고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진짜 수영을 배우러 온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풀고 아들뻘인 자신에게 하소연하고 수다를 떨며 집안일과 남편, 자식들과 속상한 일을 다 풀고 간다는 것인데요. 어쩐지 장민호 씨 생일잔치 영상 등을 보면 어머니들과 소통하고 대하는데 무척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어머니들과 불통으로 노래는 아무리 잘해도 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의 심리와 행동 방식에 대해 잘 학습한 덕분인지 매니저, 사회자들보다 훨씬 분위기를 잘 이끄는 듯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들처럼 편하게 느끼시면서도 남편이 못 주는 설렘을 주는 왕자님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팬들에게는 더 중요한 법이겠죠. 팬들이 돌아서면 더 무섭기에 팬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고 장민호 씨는 오래도록 무명 시절과 실패를 많이 겪으며 지금의 큰 인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멘탈을 잘 다져온 것 같습니다. 최근 배우 신애라가 장민호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깔끔하고 웃기고 따뜻한 사람, 가수 장민호를 이보다 더 잘 정리한 단어가 있을까요?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부른 역전인생처럼 장민호 씨가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트롯계의 서른도 BTS가 된 것은 아름답고 사이다 같은 일인데요. 사실 장민호 씨보다 뛰어난 외모와 노래 솜씨를 지닌 사람은 많지만 장민호 씨만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늘 실패만을 거듭하다 사이다처럼 성공해나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매력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출중한 노래 실력과 외모를 통해 어려운 이유 돕는 일에서도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장민호는 지금으로부터 무려 25년 전인 97년도에 데뷔해 가수의 길을 걸어오고 있는 내공 깊은 가수인데요. 잘생긴 외모에 노래도 너무 잘하고 특히 저 오른쪽 두 번째 눈밑 주름에 깔려 죽고 싶다는 팬들이 있을 만큼 인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장민호가 최근 서울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장민호는 새로 마련한 서울집에서 결혼하면 신혼생활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서울에 세컨드 하우스를 마련한 장민호의 수입 또한 어마어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은 장민호의 수입은 얼마인지 그리고 인천 송도에 지금 살고 있는 집과 서울에 마련한 세컨드 하우스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장민호는 오랜 무명 생활 이후 트로트로 전향 후 형편이 좋아져서 송도로 이사를 왔다고 하는데요. 그가 사는 아파트가 방송에 나올 만큼 이슈를 끌었었죠. 다름 아닌 그 아파트는 송도 809에 위치한 호반 베르디움 에듀시티인데요. 장민호는 앞서 2020년 5월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 집을 최초로 공개한 바 있는데요. 장민호의 아파트는 널찍한 거실, 잘 정리된 주방과 깔끔한 침실 등이 눈에 띄었고 이를 본 미웃의 어머니들은 남자인데 깨끗하게 살아, 본인이 깔끔하니까 집도 깨끗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당시 방송에서 장민호 집을 찾은 영탁은 집이 너무 좋다며 집안 구석구석을 구경했고 우리 형 성공했다, 벌써 TV가 2대 아니냐며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넓게 잘 빠졌고 특히 주방 쪽 창이 커서 쾌적함이 느껴지고 왼쪽 수납장이 아주 커서 더 좋은 것 같은데요. 거실 아트윌도 우아하고 고급지네요. 식탁 들어가는 자리 위 조명도 현대적인 감각이 느껴지고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자리도 일렬 배치 구조라 특히 주부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장민호의 생일날 인근 버스 정류장에 축하 포스터가 붙여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송도에 많은 연예인이 살고 있지만 장민호는 꼭 보고 싶네요. 장민호는 원래 인천 출신으로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 보증금 2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집에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장민호가 살던 집 상태는 자고 있으면 벼룩이 자기 몸에 올라오는 게 느껴질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스터트롯 최종 6위를 차지한 이후 전성기를 맞게 되면서 형편이 완전히 바뀌어 앞서 공개된 송도 아파트 같은 경우 평수는 약 34평 정도로 시가가 약 7억 원 선이라고 합니다. 미스터트롯 결승전까지 진출한 미스터트롯 탑7의 인기와 팬덤은 여느 아이돌 못지 않은데요. 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등장 이후 행사 섭외 및 출연료에 지각 변동이 생겼다고 합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탑7에 올랐던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 정동원, 장민호, 김희재는 억소리나는 출연료를 받고 있는데요. 그들이 얼마의 행사비를 받는지 보자면 임영웅 출연료 3천만 원, 김호중 2,500만 원, 영탁, 이찬원, 장민호 2천만 원 이상, 김희재, 정동원 2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해당 출연료는 미스터트롯 방송 직후에 공개된 행사비라서 현재 많이 달라졌을 수도 있지만 임영웅뿐만 아니라 탑7 모두 더 올랐으면 올랐지 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들의 몸값을 말해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앨범 판매량인데요. 현재 임영웅이 발매한 앨범이 초동 100만 장을 넘겼고 김호중 70만 장, 영탁 50만 장 순으로 어마어마한 팬덤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민호는 이렇게 많은 행사비 및 출연료를 받아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았을까요? 장민호가 벌어들이는 수입은 주로 앨범 판매, 행사 출연, 방송 출연, CF 출연이 있는데요. 장민호가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CF 출연료의 경우에는 1년 출연료가 2억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1년에 2편 정도의 CF에만 출연한다 해도 4억이고 행사를 1년에 50번만 한다 해도 10억, 앨범 및 방송 등 기타 수입 2억 정도인데 소속사와의 분배도 없는 게 장민호는 현재 1인 기획사를 만들었다고 하죠. 그럼 세금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할 텐데 세금으로 50%를 제외해도 순수입으로 매년 5억에서 10억은 충분히 벌 것으로 추정됩니다. 장민호는 미스터트롯 직후 미운 우리 새끼를 통해 인천 송도 쪽에 본인의 아파트를 공개했는데요. 그가 거주 중인 장민호 아파트는 송도 5반 베르디움 에듀시티로 2022년 기준으로 약 7억 원 선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서울에 세컨드 집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KBS 가파도를 통해 서울 장민호 집을 공개했습니다. 장민호 서울 집은 아파트는 아니고 일반 빌라인 것 같은데요. 장민호 행사비 출연료 수입을 알아보니 연예인은 뜨기가 어렵지, 뜨기만 하면 돈방석 앉는 건 순식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가파도는 장민호의 첫 고정 예능으로도 화제가 되었고 첫 회에서 장민호의 서울 집이 최초 공개된다고 해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죠. 김갑수와 장민호는 광고계를 접수하며 힙한 부자로 벌써 인기 만점이라고 하는데요. 배우 김갑수는 젊은 세대 못지않은 트렌디한 면모를 드러내고 장민호는 고민 상담부터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며 김갑수와 찐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장민호 서울집은 본인 말로 좀 과한 집이라고 하는데 서울에 위치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격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장민호가 얻은 집은 우드톤으로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냈는데요. 널찍한 거실, 주방과 함께 계단 위로 올라가면 장민호와 김갑수의 방이 등장했습니다. 장민호 방에는 서울 풍경이 한눈에 보이는 큰 창이 있었고 김갑수 방에는 장민호가 배려한 화장실이 있었죠. 그리고 집 곳곳에서 장민호가 팬들에게 받은 액자를 비롯한 팬아트가 가득했습니다. 거실까지 장민호의 등신대가 장식돼 장민호 박물관 같은 분위기가 연출됐죠. 장민호는 자신의 사진으로 집안 곳곳을 빼곡히 채운 것은 물론 김갑수의 침실에도 트로트계의 꽃사슴 뷰를 완성해 당황을 안겼는데요. 가파더 촬영장에서 처음 만난 김갑수와 장민호는 첫 촬영을 하며 연락처를 주고받게 됐는데 방송이 끝나고 장민호가 김갑수에게 저를 뭐라고 저장하실 거예요? 라고 묻자 김갑수가 이미 아들 이라고 저장된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꼰대력 1도 없이 남다른 친화력으로 장민호를 감동시킨 김갑수. 이 일로 장민호는 김갑수를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장민호의 핸드폰에도 김갑수의 번호는 아버지로 저장되어 있다고 하니 훈훈합니다. 이날 김갑수는 진짜 장민호의 아버지인 것처럼 아들 자랑을 쉬지 않았죠. 김갑수는 장민호를 만나자마자 친구처럼 친근하게 대했는데 장민호는 좋았던 건 오자마자 나한테 반말을 하셨던 거다. 말을 확 놓으시면서 나도 갑자기 편안해졌다라고 긴장을 풀었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 장민호는 김갑수에게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보이며 서류상으로도 부자의 관계를 만들자는 뜻을 보였는데요. 김갑수는 자신과 장민호가 20살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면서 나는 아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너가 내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나 싶었다라고 말했고 장민호는 실제 아버지는 저와 40세 차이가 난다. 아버지가 2011년 돌아가셨는데 저희 트로트 데뷔 앨범이 나온 해였다. 앨범 나오는 걸 못 보고 한 2달 전에 돌아가셨다.
노래는 들어보셨지만 무대는 못 보셨다라며 실제 아버지의 이야기도 꺼냈죠. 이어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중고등학생 때도 같이 운동하기 힘들었다. 친구 같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었다. 친구 같은 아버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전했고, 김갑수도 형님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라며 하나가 된 마음을 보였습니다.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노지훈과 더불어 배우를 꿈꿀 만큼 멋진 비주얼을 자랑하는 장민호는 왕자님이라 불리우며 민호 특공대라는 어머니 부채부대가 가는 곳마다 응원하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6위로 최종 마무리한 미스터트롯과는 별도로 장민호는 트롯 F4로 불리우며 우승자 못지않은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장민호는 현재 일동우디스, 하이민영양제 광고 등을 맡으며 본격적인 인기 행보를 이어나가고 있죠. 장민호는 가수 활동을 하면서 평생 결혼은 하지 못하였고 2014년에 들어서야 어느 정도 수입을 벌게 되었지만 전국적으로 끊임없이 행사를 돌며 다니기에 제대로 된 연애를 하기에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는 수많은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어서 결혼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을 것 같네요. 결혼은 인기의 한창인 시절에는 오히려 눈이 너무 높아서 힘들고 이리저리 좀 깎이고 채여서 인기가 좀 많이 떨어져 있거나 오히려 없다시피 할 때 그때가 되어서야 내 짝을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나서 서로에게 매이는 것도 많고 서로의 집안도 신경 써야 하며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 있는 솔로가 굳이 결혼할 이유를 찾기 힘들죠. 장민호는 가수 활동이 실패하고 바로 수영 강사를 하였고 전공자도 아닌데 아이돌 가수 출신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다고 합니다. 당시 오후반을 맡았다가 오전반 어머니들의 항의로 수영장 강습의 피크타임인 오전반으로 내려가서 2년 동안 수영 강사로서 일했다고 하는데요. 잘생긴 아이돌 출신 수영 강사로 다른 수영장까지 소문이 날 정도로 장민호 씨의 인기는 어머니들에게 최고였고 그 당시 경험으로 자신보다 연배가 높은 분들과 소통하고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니들이 진짜 수영을 배우러 온다기보다는 스트레스를 풀고 아들뻘인 자신에게 하소연하고 수다를 떨며 집안일과 남편 자식들과 속상한 일을 다 풀고 간다는 것인데요. 어쩐지 장민호 씨 생일잔치 영상 등을 보면 어머니들과 소통하고 대하는데 무척 능수능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어머니들과 불통으로 노래는 아무리 잘해도 팬들과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는데 어머님들의 심리와 행동 방식에 대해 잘 학습한 덕분인지 매니저 사회자들보다 훨씬 분위기를 잘 이끄는 듯 했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소통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들처럼 편하게 느끼시면서도 남편이 못 주는 설렘을 주는 왕자님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팬들에게는 더 중요한 법이겠죠. 팬들이 돌아서면 더 무섭기에 팬만큼 무서운 존재가 없고 장민호 씨는 오래도록 무명 시절과 실패를 많이 겪으며 지금의 큰 인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멘탈을 잘 다져온 것 같습니다. 최근 배우 신혜라가 장민호에 대한 총평을 했는데 깔끔하고 웃기고 따뜻한 사람, 가수 장민호를 이보다 더 잘 정리한 단어가 있을까요? 내일은 미스터트롯 결승에서 부른 역전인생처럼 장민호 씨가 오랜 무명 생활을 청산하고 대한민국 트롯계의 서른도 BTS가 된 것은 아름답고 사이다 같은 일인데요. 사실 장민호 씨보다 뛰어난 외모와 노래 솜씨를 지닌 사람은 많지만 장민호 씨만 가지고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늘 실패만을 거듭하다 사이다처럼 성공해나가는 삶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큰 울림과 매력을 선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출중한 노래 실력과 외모를 통해 어려운 이웃 돕는 일에서도 빠지지 않으시길 바라며 무엇보다 더욱 더 행복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